방금 휴대전화를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셨나요? 친구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고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뇌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누워서 딱 1분 만에 죽어가는 뇌세포를 다시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뇌 과학자들이 제이느라고 부르는 이것을 자극하는 것인데요. 오늘 알려드릴 이 기적의 마사지법을 2주만 따라해보세요. 건망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뇌가 20년 전처럼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건강 주치 김태준 박사입니다. 본격적인 의학 정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약속 하나만 해주시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변의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지속적인 건강 정보를 위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의학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건망증과 치매를 혼동하거나 혹은 반대로 명백한 인지기능 저하의 신호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뇌는 만 25살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 뇌세포의 부피가 줄어드는 뇌 위축 현상이 가속화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뇌가 늙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90세가 넘어서도 수학 문제를 풀 정도로 명석한 반면 어떤 분은 60대 초반부터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을 겪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뇌의 가소성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신경세포를 방치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자극하여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뇌 가소성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스위치가 바로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단순히 물건을 짚거나 밥을 먹는 도구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관점에서 손은 밖으로 나와 있는 뇌 그 자체입니다. 이를 증명한 것이 바로 캐나다의 전설적인 신경외과 의사 와일더 펜필드 박사입니다. 펜필드 박사는 뇌수술 중 환자의 뇌피질을 정기 자극하여 신체 각 부위가 뇌의 어느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도로 그려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펜필드 호문클루스입니다. 이 지도를 살펴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 전체에서 뇌의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등이나 허벅지 같은 큰 근육이 아닙니다. 바로 손과 입입니다. 놀랍게도 전체 뇌지도의 약 30% 이상을 손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손가락 끝을 1mm만 움직여도 뇌에는 엄청난 양의 혈류가 공급되고 신경세포들이 폭죽처럼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손을 쓰지 않고 멍하니 있는 시간은 뇌세포를 굶겨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단순히 스크롤하는 단순 반복 동작만 할 뿐 정교한 손가락 운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치매와 조기 인지장애가 급증하는 의학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비비는 동작일까요? 그리고 왜 특정 부위를 자극해야 뇌가 젊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체성감각 피질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서로 비비거나 특정 부위를 마찰할 때 발생하는 촉각 정보는 척수를 타고 올라가 뇌의 두정엽을 강하게 타격합니다. 단순히 피부만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 내부에는 파치니소체, 메르켈 세포 같은 수만 개의 감각 수용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수용체들은 아주 미세한 진동과 압력도 감지해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마사지할 때 이 수용체들이 활성화되면서 뇌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가장 먼저 고갈되는 물질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점을 상기해 보십시오. 즉,
손가락 마사지는 돈 안 드는 천연 치매 예방 주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중요성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엄지손가락은 뇌의 전두엽, 그 중에서도 판단력과 절제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잘 참지 못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일이 어려워지는 것은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을 적절히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의 혈류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뇌과학 권위자 하세가와 요시아 박사 또한 그의 저서에서 엄지손가락을 자극하는 것은 뇌의 사령탑을 깨우는 행위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가 새로운 자극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자극에는 금방 무뎌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습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의 예상을 깨는 의도적인 마찰과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제가 고안한 루틴은 신경해부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말초신경부터 중추신경까지 순차적으로 깨우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뇌를 조종하는 리모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리모컨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실전 루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뇌 혈관 예열입니다. 단순히 손을 비비는 것이 아니라 말초 혈관의 저항값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양 손바닥을 합장하듯 모으고 약 30초간 빠르게 비벼 주십시오. 이때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의학적으로 이 열은 손바닥 피부 아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 속도를 약 1.5배까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은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펌핑되면서 뇌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두 번째 단계, 지문 자극법으로 넘어갑니다. 이 동작은 뇌의 각 영역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정밀하게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눈을 감고 양손의 10손가락 끝, 즉 지문이 있는 부위를 서로 마주 대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톡톡톡 두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부학적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손가락은 각각 뇌의 서로 다른 사령탑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엄지손가락에 집중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은 우리 뇌의 전두엽을 담당합니다. 전두엽은 의지, 계획, 통제력을 관장하는 CEO와 같습니다. 엄지손가락 끝을 강하게 자극하면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지손가락입니다. 검지는 두정엽 및 언어중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 때 이 검지 끝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해야 합니다. 중지손가락은 뇌의 가장 깊은 곳, 공간 지각 능력과 운동신경을 자극합니다. 운전할 때 감이 떨어지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불안하다면 중지의 감각이 둔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지손가락은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과 밀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약지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호흡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뇌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드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은 시각중추 및 손해와 연결됩니다. 노안이 오거나 눈이 침침할 때 혹은 평형 감각이 떨어져 자주 비틀거린다면 새끼손가락 끝을 자극하여 뇌의 균형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각 손가락을 10회씩 두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뇌의 부위에 불이 켜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것을 신경 가소성 시각화라고 하며 실제 재활의학과에서 마비 환자 치료에 쓰이는 기법입니다. 자, 이제 이 강연의 핵심이자 가장 강력한 비기인 세 번째 단계, 측면 마찰법을 공개합니다. 앞서 펜필드 지도를 언급했지만 손가락의 진짜 비밀은 옆면에 숨어 있습니다. 해부학 도해를 보면 손가락의 양 옆면을 따라 굵은 신경 다발과 동맥, 정맥이 나란히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림프 순환의 고속도로이자 뇌 신경 전달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구간입니다.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왼손에 손가락 하나를 끼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손가락 뿌리에서부터 손톱 끝까지 마치 꽉 끼는 반지를 빼내듯이 강하게 훑으며 잡아당기십시오. 이 동작을 할 때 뚜둑 소리가 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와 근육 사이의 유착을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자극은 척수 시상로 타고 대뇌 피질로 쏘아 올려집니다. 미다, 레갈 재질로고 쏘아 올려집니다. 이 자극은 척수 시상로 스피노타라믹 트락트를 타고 뇌관을 피질로 쏘아 올려집니다. 소라마 밀어요 타도들을 가대는다. 이 자극은 척수 시상로 스피노타라믹 트랙트를 타고 투어 올려집니다. 근적을 면은 충간거 주다. 이 자극은 척수 시상로 스피노타라믹 트랙트를 타고 쏘아 올려집니다. 판근 낙솜이다. 충간거 주다. 이 자극은 피부와 근육 사이에 유착을 쏘아 올려집니다.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손가락 사이사이에 물갈퀴 같은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자극하십시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에 불룩한 근육, 한의학에서는 합곡혈이라 부르는 이 부위는 통증 제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통이 있거나 머리가 멍할 때 이곳을 꼬집듯 눌러주면 뇌로 가는 혈관이 이완되면서 즉각적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브레인 쿨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층간 마찰법은 단순히 시원함을 넘어서 노화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가는 뇌의 미세 혈관들에게 유연성을 되찾아주는 재활 훈련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무조건 세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통증 역시 뇌에서는 자극은 오히려 뇌의 위험 신호로 인식되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아프지만 시원하다 라고 느껴지는 딱 그 지점, 쾌통의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마무리 통합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손톱 색깔과 손의 온도입니다. 지금 손을 한번 펴서 봐주십시오. 손을 펴보셨습니까? 만약 손끝이 유난히 차갑거나 손바닥 색깔이 붉지 않고 보라색에 가까운 어두운 빛을 띠고 있다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레이노 증후군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끝까지 피가 돌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뇌의 깊숙한 곳, 즉 해마나 기저혈 같은 미세 혈관까지도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3분만 중단되어도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방금 배운 손가락 마사지를 할 때 유독 통증이 심하거나 감각이 무딘 부위가 있다면 그곳과 연결된 뇌 영역이 빈혈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을 언제,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환자분이 박사님, 며칠이나 해야 기억력이 좋아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최소 100일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특히 적혈구가 교체되는 주기가 약 120일, 그리고 신경회로가 재배선되어 뇌가 새로운 습관을 기억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약 12주, 즉 3개월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낸다면 그것은 뇌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자극을 준다면 우리 뇌에서는 기적의 물질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입니다. 이 용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현대 신경학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입니다.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 교수는 이 물질을 일컬어 뇌를 위한 기적의 비료라고 명명했습니다. 밭에 비료를 뿌리면 식물이 잘 자라듯 뇌에 BDNF가 분비되어야만 뇌세포가 성장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BDNF는 가만히 앉아서 퍼즐을 풀거나 책을 읽을 때보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할 때 폭발적으로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끝을 자극하는 그 순간 뇌에서는 신경세포의 가지가 뻗어나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냅스의 형성입니다. 치매는 이 시냅스 연결이 끊어지는 병이고, 손가락 운동은 끊어진 시냅스를 다시 이어주는 용접 작업과 같습니다. 하루 1분의 투자가 뇌 속에 비료를 뿌려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를 골든타임으로 추천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굳어있던 체온을 올리고 비활성화된 교감신경을 깨우는데 손가락 마사지만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손끝을 두드리십시오. 혹시 마사지 도중에 손이 심하게 떨리거나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이 굽혀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이는 타킨슨병이나 본태성 떨림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떨림을 노화라고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정교한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손의 운동 조절 능력이 강화되어 이러한 떨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환자분은 젓가락질이 힘들 정도로 손떨림이 심했지만 이 마사지법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서예를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가락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행해야 할 호흡법이 있습니다. 손은 뇌의 엔진이지만 그 엔진을 돌리는 연료는 바로 산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사지에 집중하느라 숨을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악입니다. 숨을 참으면 뇌압이 올라가고 오히려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손가락을 비빌 때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복식 호흡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뇌를 깨우는 스위치를 켜는 법과 뇌에 비료를 주는 법, 시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나쁜 습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손가락을 비벼도 뇌는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의 90%가 가지고 있는 이 안 좋은 습관, 그리고 진정한 뇌 건강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디지털 멀티태스킹입니다. 쉽게 말해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는 행위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식의 운동은 뇌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를 더 피로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뇌의 주의력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각 정보 처리하는데 뇌의 에너지의 80%를 쓰고 나머지 20%로 손가락을 움직인다면 뇌는 이것을 운동이 아니라 무의미한 소음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인지적 과부하라고 합니다. 뇌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다 과부하가 걸리면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즉 여러분이 멍하니 손만 비비는 시간은 뇌세포를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뇌를 혹사시키는 노동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경 가소성, 즉 뇌가 젊어지는 기적은 의식이 손끝에 머물 때만 일어납니다. 재활의학에서는 이를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움직이는 부위에 정신을 집중할 때 운동 피질의 활성도가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마사지를 하실 때는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내 손가락 끝의 감각, 피부가 비벼지는 소리, 따뜻해지는 열기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이 몰입의 순간이야말로 흩어진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불안정한 뇌파를 알파파로 안정시키는 진정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마음 챙김 기반의 인지치료법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매라는 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많은 가족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인지 떠올리지 못하고 내가 평생 지켜온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그것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가족들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두 손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손을 선물한 이유는 단순히 도구를 쓰라는 뜻이 아니라 그 손을 통해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고 삶을 개척하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혈관 예열, 지문 자극, 측면 마찰, 그리고 집중의 힘, 이 네 가지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꾸준함 뿐입니다. 지금 당장 달력을 보시고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딱 100일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100일 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눈빛은 지금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생기로 빛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가 곧 여러분 가정의 행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뇌를 지키겠다. 손가락 운동 1일차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 자체가 뇌에 강력한 동기부여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다짐 하나하나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안과 백내장을 늦추는 기적의 3분 눈 근육 운동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뇌건강 주치의 김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